할게요. 실기록에 6번 할 겁니다. 과제를 나눠주신 6번을 한번 보시면은 자, 6번 도면을 한번 볼까요? 자, 6번 도면을 보면은 1번 부품은 저 위에 저렇게 돼 있고 2번 부품이 이고 두 개를 결합해서 여기에서 회전하는 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치수가 다 들어있는데 2번의 부품 보시면 치수가 여기 A하고 B 그래서 항상 두 개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A는 요 폭이에요. 자, 요 폭이면은 요 지름이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 봉의 지름이라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럼 얘 지름은 1번에 여기 조립하는 데 보게 되면은 요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는 왼쪽은 2 곱하기 R3, 오른쪽은 2 곱하기 R10. 여기는 반지름 10이라는 소리고, 이 두 개, 여기는 두 개가 R3, 반지름이 3이라는 소리. 그럼 여기가 반지름 3이니까 지름은 6이죠. 그럼 6 속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A는 답이 얼마죠? 5mm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답이니까. A는 5mm다 하는 걸 결정을 해주시고. B는 요 폭이에요. 요 폭. B는 요 폭. 요 폭은 요 길이죠. 그죠? 요 길. 자, 요 길이는 조립하는 거 보니까는 요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폭이죠. 그죠? 요 폭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mm가 길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폭은 1번 도면서 요 폭은 요거죠. 요. 그죠? 10이죠. 그러니까 B는 답이 얼마입니까? 1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보면은 얘를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갖고 헤드 하면은 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두 개 얘는 우리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이쪽에 있는 YJ. 자, 일단 내리고요. 자, 카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서 자, 저는 보면 이런 6번이니까 06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하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 뒤에 백남바 연습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날 백남바가 몇 번이냐 따라서 6번이면 06, 12번이면 12.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양이 생긴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얘가 지금 이쪽 방향이에요. 그죠? 얘가 보시면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은 YJ 방향이죠. YJ. 그죠? 동그라미 두 개 그려갖고 패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YJ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XY냐 YJ 시작, ZX냐를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고 얘를 보고 얘 이쪽 방향이 있는 거죠. 이쪽 방향일 얘는 YZ시다 하는 거죠. YJ가 이쪽 방향이죠. 그죠?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결정해 줘야 돼요. 만약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XY나 ZX를 자꾸 그리시게 되면 모양이 완전히 뒤틀려져 버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물론 이제 이게 좀 숙달되면 뒤틀려져도 돌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돌리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걸 못 돌리실 거예요. 숙달되신 분들은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90도로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항상 여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시작을 해 주셔야지 당황하지 않고 제 시간에 걸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초기가 우리가 YZ를 잡고 그려야지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YZ를 잡고 스케치. 자, 오른쪽에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항상 우리가
조립하는 부위가 원점이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1번에서 조립하는 거하고 1번 부품과 조립하는 부품이 서로 중심점이 어디냐를 항상 원점으로 잡으셔요. 1번하고 조립이 여기서 이렇게 조립이 되죠. 그럼 2번 부품 같은 경우는 요 센터죠. 그죠? 요 센터가 가운데고 여기는 여기 있는 위의 센터. 위의 센터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위의 센터가 여기가 중심점이에요. 즉 여기 원점이 어디냐, 여기 원점을 어디로 잡고 그리는 거냐, 그걸 항상 기준을 어떻게 잡냐 그러면 두 개 조립이 되는 가운데 중심점이 어디냐. 1번 부품은 여기가 조립이 될 거고, 2번 부품은 얘가 조립이 될 거고, 얘가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점은 1번은 여기가 원점을 잡아주고, 2번은 얘가 원점을 잡고, 여기 그릴 때 얘가 원점을 잡아주고, 그죠? 자, 그래서 원점을 원 두 개를, 자, 요런 원 두 개, 요 원 하나, 요 원 하나. 자, 이 원은 우리가 트랙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뒤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있죠. 얘가 아까 그 원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연장된 코. 자, 요거 얘가 클릭해 주시고 여기 원점을 찍으시고 얘가 원점이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야죠. 밑으로 내려서 똑바로 찍고 이렇게 하게 되면 트랙 같은 요 모양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자, 그래서 요 치수가 얼마냐 그러면은 요 반지름이 도면에 보시면은 3mm였죠. 3mm죠. 3mm. 아이콘 다시 좀 지금 포함될게요. 아이콘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3mm. 3mm고, 요 높이는 얼마냐 그러면 7mm. 얘는 7mm. 자, 이렇게 해서 3mm, 7mm. 이렇게 하면 녹색이 나와요. 녹색이 안 나오면은 요 원점하고 또 같은 Y 선상을 안 찍었다. 그럼 지우고 다시 해주시고. 반지름은 3mm, 요 높이는 7mm여서, 자, 이렇게 해서 녹색이 나오면 확인해 보시고, 녹색이 나오면은 정확합니다. 일단 안에 트랙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깥 트랙을 그리고 반지름은 3mm, 높이는 벌써 여기 3mm가 들어갔는데 또 3mm를 넣으면 치수를 두 개 넣으면 에러가 떠오르죠. 그 3mm만 위로 올려갖고 수정해 주시고 화살표나 치수 값을 밑에 원 하얀색으로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자, 저 밑에 폭 7mm 줬어요. 아니야. 폭 7mm를 안 줬어요. 요 길이가 7mm. 그냥 요 선 찍어주시면 선 세 개 중에 아무 선을 찍어주시면 아니 치수는 클릭해주시면 안 돼요. 치수가 클릭하고 제약 조건, 제약 조건 클릭하시고 제약 조건, 치수 아이콘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제약 조건. 걔가 7mm. 원점 찍고 아래로 가서 찍어주시고 걔를 3mm로 아니 치수가 나왔잖아요. 네, 치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치수를 뽑아내셔야 돼요. 치수는 도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바깥으로 뽑아. 치수는 도면 바깥으로 뽑아내시고 높이는 3mm, 7mm, 높이는 7mm 클릭하고 제약 조건. 항상 뭐가 안 될 때는 ES 시켜요. ES 시키면 맞는 키예요.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ES 시킵니다. ES 시키를 몇 번 눌러주세요. 항상 ES 시키 몇 번 눌러주시고, 자, 선 찍고 제약 조건.
180 아니고 뭐가 이상하네. 아이콘이 왜 치수가 왜 안 먹지? 자, 클릭해 주시고 제약 쪽 아이콘이 바뀌었네. 고치셔야 돼. 아이콘을 고치셔야 되죠. 그 밑에 아이콘이 지금 다른 아이콘으로 바뀌었잖아. 왜 치수가 안 들어가지? 뭐가 지금 잘못되지? YJ 잡고 스케치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세요. 노란색 아이콘, 노란색 아이콘. 화면 좀 더 적게 해보세요. 지금 도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하면 저기 있어. 네, 그 정도 해가지고. 원점 찍고 아래 방향으로 찍고. 원점 찍고 아래 방향으로 찍으셔야 돼요. 지금 원점이 어디냐고 봤어요. 지금 원점이 어디예요? 원점. 원점이 어디냐고. 원점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요? 원점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작업하시면 안 되죠. 원점이 어디냐 항상 제로 콤마 제로가 어디냐를 보셔야 돼요. 아무 데나 만드는 게 아니고 원점을 저기 도면을 보세요. 책에 저기 칠판 원점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요.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녹색이 나오신 분은 정상이죠, 그죠? 지울 때는 그렇게 지우시면 안 돼요. 에러예요. 전체 드래그 해갖고 깔끔하게 지워버리셔야 돼요. 하나하나 지우면 찌끄러기가 남아있어요. 자, 위로 올리셔야 돼요. 도면 위로 올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찍고 원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밑에 방향을 찍고 원점 찍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찍고 네. 자, 그 다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폭이 얼마나 갔습니까? 3mm 폭이 3mm 아니 폭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걔를 바깥으로 빼요. 치수는 항상 도면 바깥으로 쫙 뽑으시면 돼요. 잡아 끌어야죠. 잡아 끌어서 치수는 바깥으로 빼요. 3mm 그 다음에 높이는 7mm 높이는 7mm 7mm 자, 그러면 녹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그려야 되죠. 두 개를 그려야 되죠, 지금. 도면을 보시면은 트랙이 두 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 자, 똑같은 원점 찍고, 그 밑에 똑같은 점을 찍어주세요. 그럼 이제 크기만 달라지죠, 크기만. 내가 이렇게 하면 크기는고, 이렇게 하면 적어지는 거. 똑같이 원점 찍고, 여기 똑같이 찍고, 그래서, 자, 그러면서 여기 폭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도면을 보니까는 10이라고 되어 있죠. 10mm. 반지름은 10mm. 얘를 10mm만 주면은 여기 찍고 여기 찍었으니까 똑같이 녹색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왜 빨간색이죠? 화면 좀 적게 해보세요. 화면 좀 적게, 조금만 적게 해요. 전체가 다. 이게 왜 빨간색이죠? 자, 다시 빼게 해보세요. 빼게. 이전. 이전. 자, 다시 그려보세요. 다시. 옆에 뭐라 썼지? 예? 원점 7. 찍고, 또 밑에. 아니, 7, 똑같은 7, 점을 7. 찍으세요. 아니, 똑같은 점. 아까 찍었던 점도 똑같은 점. 예. 그리고 이제 10만 주시면 돼요. 바깥으로 빼시고요. 그러면 옆으로 찍으시면 되죠. 옆으로 밑으로 똑같은 점이 아니고 7. 휘어졌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도 빼시면 돼요. 똑같은 위치를 찍으셔야 돼요. 안쪽에 있는 똑같은 점. 위치. 원점 찍고 똑같은 위치 점 찍고. 예, 그것도 빼셔야죠. 식으로만 고치시면 네, 돼요. 그것도 바깥으로 더. 네, 그렇죠. 네. 위에도 빼시고 더. 원점 찍고 밑에 똑같은 점 찍고. 3mm도 밖으로 빼시고. 그리고 배가 10으로만 고치면 한 7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나왔잖아. 아, 그런가? 그럼 그냥 밖으로 빼라고 해가지고. 뺐는데 네. 큰거 생기니까. 네. 자, 두 개가 녹색이 됐어요, 그죠? 자, 두 개가 녹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3차원 가서 패드할 겁니다. 자, 3차원 가서 패드하고 요 두께. 자, 그죠? 요 두께. 자, 요 두께가 얼마냐 그러면은 10mm. 그죠? 이게 갑자기 적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좀 길어요. 신미리. 자, 그래서 여기 폭이 보시면은 얘가 10이죠, 그죠? 자, 10mm니까는 움직이지. 여기 폭이 10mm니까는 얘를 3차원 가서 얘만 지금 일단 얘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를 그릴 겁니다, 그죠? 자, 일단 3차원에 가지고요. 자, 얘를 패드. 자, 아까 우리가 10mm였죠? 10mm였으면 10을 바로 주시지 마시고 5mm하고 위로 체크해서 앞뒤로. 앞으로 5mm, 뒤로 5mm. 앞으로 5mm, 뒤로 5mm에서 5mm 위로 체크.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균형이 있게끔 나중에 그리기가 편리한, 조립도 편리한. 한쪽 방향만 그리면 나중에 조립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양쪽으로 똑같이 평행되게 그립니다. 5mm하고 위로 체크하시면 앞으로 5mm 뒤로.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받으신 분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쪽으로 그리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을 보세요. 자, 여기 도면을 보시면은 뒤로 기준을 해갖고 여기 앞에까지만 7mm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그죠? 얘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니은자 모양 얘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래요. 얘를 1번, 그 다음 밑에 이렇게 7mm,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이쪽 왼쪽으로 7mm 튀어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튀어나오는 이쪽, 요것만 먼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돌려갖고, 요 면을 잡고, 밑에 이렇게 그려갖고, 이쪽으로 패드를 드립니다. 그럼 뒤로 돌리셔갖고, 요 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은, 얘가 앞면인지 얘가 뒷면인지 모르죠. 항상 초기 상태는 막 저기 돌리다 보면 3자를 돌리면 초기 상태는 얘예요. 등각뷰. 요 등각뷰 얘를 누르면 항상 초기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 얘가 앞이고 얘가 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등각뷰로 꼭 해서 초기 상태로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돌리면은 얘가 뒤니까 얘 인면을 잡고 스케치. 자, 그래서 뒷면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뒷면을 밑에 여기를 그려야 되니까는 사실은 얘가 필요해. 이 선이 필요해. 근데 아까 이 선은 우리가 이제는 그렸죠. 그래서 지금 또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렸던 선을 우리가 써먹는 아이콘이 있죠. 그게 무슨 아이콘이냐 그러면은 얘. 3D 요소 프로 여기 보면은 나주는 게 아니 요거 3D 요소 프로젝트라는 거죠. 3D 요소 프로젝트 요거. 얘가 이전에 그렸던 선을 내가 그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요 호가 선택이 됐죠. 그리고 3D 요소 프로젝트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뜨죠? 오케이 누르시고 ESC를 두세 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죠. 노란색으로 바꾼 거는 내가 그린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도 그렸던 걸 이용하니까 훨씬 편리하죠. 또 이거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힘드시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린 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고 자, 프로파일 명령을 줘서 여기 끝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수직으로 쭉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쪽 만나는 점 여기 만나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전체 높이가 얼마나 그러면은 도면에 보니까 40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이 높이가 40m. 40. 자, 얘를 클릭해서 40. 자, 그럼 녹색이 나오고 여기는 노란색이 나와요. 밑에는 녹색, 위에는 노란색이면은 저 도면은 완성이 다 된 겁니다. 자, ES. 자, 도면이 지금 죽었어요. 이 X 하시면. 도면이. 자, 지금 보세요. 도면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하고 다르죠. 자, 여기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잘못 만들었어요. 자, 얘 클릭하세요. 얘 플러스. 얘를 클릭. 이 밑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이것만 길어져 갖고 사람이 복잡해져. 자, 이것도 보시면 다 뭐 이상한 걸 다 지금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제 필요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 패드 스케치 요것만 있으면 자, 얘를 클릭. 이 라인을 클릭해보세요. 도면이 밝아졌죠. 다시 라인을 클릭해보세요. 하시다가 잘못해서 요 선을 만지면 요 화면을 내가 정지시키는 거야.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저기 음료수를 마실 때 쉬고 싶을 때 도면을 정지시키는 게 있거든요. 얘를 만지면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만지면 도면이 정지가 돼요. 도면 정지 상태에서는 아무 명령도 안 먹혀요. 자, 이 클릭 다시 해서 도면을 살리셔야 되는데 지금 물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뭔가 에러라는 거죠. 뭐가 패드가 에러인지 뭐가 에러인지 지금 에러를 찾으셔야 돼요. 자, ESC 누르시고요. 이쪽에 플러스 누르시고 스케치북, 밑에 스케치부터 들어가 있어요. 밑에 스케치, 이 스케치는 문제가 없고 지금 그 다음에 패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패드. 자, 패드에서 뭐 문제가 있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청산 이럴 때는 초기 상태니까 지우고 다시 그러시면 다 지우고 아니 화면 자체를 다 지우고 새로운 화면 아니 이 면을 잡고 스케치 들어가셔야죠. 뒷면을 잡고 스케치. 자, 뒷면을 잡고 스케치. 작업은 2차원에서 하는 거죠. 작업은 3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뒷면을 잡고 스케치. 자, 여기서 저거 그리는 거죠. 이게 2차원에서 작업을 해서 걔를 3D 요소로 그려야 되더라고요. 오케이 누르시고 ESC 눌러서 노란색인데 확인하시고 나 프로파일로 갖고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프로파일 네. 자, 전체 높이가 40mm 끝에서 끝에 아니 ES 항상 ES 시키면 그냥 습관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잘해도 ES 시키 못해도 ES 시키 찍고 제일 위에 찍고 제일 밑에 찍고 두 개를 찍을 때는 항상 컨트롤 키를 눌러줘야 돼요. 자, 그 길이가 40mm. 자, 패드 하셨나요? 네. 그 다음 뒷면 잡고 스케치 들어가요. 뒷면 잡으시고 스케치. 도면 크게 해서 도면 적게 하면 그리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3D 스프레이어로 밑에 또 선택해 주시고 ESC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밑에 프로파일로 디귿자 그려주시고 프로파일
전체 높이가 40. 제일 위에 찍고 제일 아래 찍고 높이가 40. 자, 여기까지 되셨네요. 자, 그 다음에 3차원 가서 해줍니다. 자, 3차원 가시고, 종료. 자, 3차원 가시고. 자, 3차원 가시면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지시면 안 돼. 만약에 흰색으로 바뀌는 거는 명령을 중간에 가고 있는데 스톱시켜 버리는 거예요. 에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도면을 만지지 마시고, 아이콘만, 여기서 패드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죠. 이쪽 방향. 패드. 그래서 지금, 자, 하사표를 보시면 하사표 오른쪽에 지금 이쪽이죠. 잘못됐죠. 그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하사표 방향을 바꾸는 게 뭡니까? 제일 밑에 있는 리버스 딜렉션. 딜렉션이 또 하사표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 그죠? 자, 얘로 하사표의 방향을 바꾸고, 도면을 보면은 몇 밀리냐 그러면 7mm를 바꾸기라고 했어요. 7mm. 그러고 나서 하면은 요렇게 7mm에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들 잘 앉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자, 7mm 해서 지금 요 모양이죠. 여기서 7mm가 요렇게 해서 지금 도면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옆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옆쪽으로. 그죠? 자, 옆 도면을 보시면은 옆쪽으로, 길게 5mm 높이를 해갖고 옆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뒤쪽, 요 얘를, 이연점으로 얘를 그리죠. 자, 그럼 요면 잡고 여기다가 그려놓고 옆쪽으로 패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면을 잡으시고 스케치. 자, 스케치 들어가서 자, 사각형. 자, 사각형. 자, 사각형이 여기 아까 우리가 트랙 그렸던 요런 거랑 다시 사각형이죠. 아무 사각형. 제가 이건 아무 사각형. 앞에 있는 아무 사각형 클릭해서 여기 허공에다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아무데나 그려주세요. 사각형 아무데나 그려주시고, 자, 요 밑에 있는 선하고 요 밑에 있는 선 두 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일치해갖고 같은 선상이 있어요. 두 선을 찍어주시고 일치 옵션 아이콘 여기 치수 넣는 요 위쪽에, 자, 이쪽에 들어가서 일치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선하고 요 선, 요 두 개, 아니 여기 있는 요 선하고 요 선, 요 선하고 요 선, 자, 요 두 개는 또 붙어야 돼요. 일치, 일치.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여기하고 딱 붙습니다. 그 다음 얘 높이는 얼마냐면 도면에 보시면 5mm 하라고 되어 있죠. 얘는 5mm, 얘는 5mm.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여기서 여기 끝에, 왼쪽 끝에까지. 요 길이가 치수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18mm라고 되어 있죠. 도면을 보니까 18mm. 18mm.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녹색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밑에서 밑에 일치, 옆에 길이 일치. 와, 이게 지금 버전이 좀 틀려요. 이게 옆에 거, 이거하고 이거. 높이는 5mm, 전체 길이는 18mm.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에까지. 아니죠. 어디인지 모르. 왼쪽 끝이 어디인지. 그럼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도면을 보면서 그래야지. 내 걸 보면서 그리면은 시험 볼 때는 내가 있는 게 아니니까는 도면만 보고 그려야 되니까 그 도면을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높이가 이 도면 보세요. 도면 보고 높이 보고 요 폭이 18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도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18이 아니죠. 18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기존 치수는 지우래요. 기존 치수가 있으면 에러죠. 18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보세요. 18이. 이? 거기에 아니 18이 어디서부터 어딘지를 제일 끝이잖아요. 제일 끝에서 제일 끝에까지. 예, 자 이렇게 되셨고. 자, 그 다음 이제 3차원 가서 패드합니다. 자, 3차원 가서 패드. 요 끝에, 아까 요 끝은 얘가 아까 반지름이 얼마? 10이었죠? 그럼 요 끝에까지는 얼마입니까? 요 전체 길이는? 아까 얘 큰 게 10이었잖아요. 도면 보시면은 R1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R10이니까 여기까지는 20이 되죠. 그러니까 20. 그러면은 자 방향이 반대죠. 이쪽 방향이 반대. 항상 헤드나 폭대서 방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20 끝까지 이렇게 해서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도면은 지금 끝났죠. 자 여기 첫 번째 도면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면, 자, 첫 번째 도면 끝났는데 여기다가 지금 뭡니까? 이름을 쓰게 되어 있죠. 모양은 끝났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 이름 쓸 때는 항상 여기에서 뭐를 만들죠? 가상면을 만든다는 거죠. 이름 쓸 위치에 가상면이 필요하고 여기다가 지금 자기 백남 그날 부여받은 백남. 그래서 여러분 연습할 때 자기 이름 써도 되는데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날 백남 먼저 여기서 이제 06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가상면을 만들어요. 자, 가상면은 요 노란색 아이콘 얘가 가상면을 만드는 거죠.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아이콘 사각형 노란색 사각. 자, 찾았습니까? 자, 얘를 클릭. 자, 그러면은 요 정보가 뜨죠. 자, 그러면 내가 가상면을 만들고 싶은 선 두 개만 찍어줍니다. 여기에 있는 선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선이 세 개가 보이죠. 그럼 두 개 아무렇게나 찍어. 얘하고 얘를 찍거나, 얘하고 얘를 찍거나, 얘하고 얘를 찍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선하고 요 선, 이렇게 두 개를 찍어주면은 요 두 선에 해당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가 이름을 요 면에다가 새기는 가상면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는 이름은 여기에서 새겨진다. 그 다음에 트리에 보시면 트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플러스로 되어 있으신 분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은 플러스를 눌러서 이 히스토리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가상면 면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면을 치고 그거 노란 그걸 하면 어떡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면을 먼저 선택하고 면을 선택하고 가상면 이거 아이콘을 누르고 선이 선택이 안 되는데. 면을 선택하면 안 되고 선을 잡으라고 그랬죠. 지금 면을 선택하셨죠. 그거 취소 다시. 이거 지워 면을 잘못 만드신 거죠. 면을 지워야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취소된 거죠. 면을 잡지 마시고 아이콘을 하고 그다음에 선 두 개를 찍으라고 그랬죠. 면을 잡으면 안 돼요. 선 두 개. 그렇게. 만약에 면을 잡았으면은 거기 거리를 제로로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아니 그냥 그대로 다시 그냥 이대로 다시 한번 하세요. 면을 잡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면을 기준으로 얼마를 띄울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냐? 제로가 돼요. 지금 여기는 얼마예요? 20. 여기서부터 20mm의 가상면을 만든다는 건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20mm 허공에다가 하면 에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로로 넣어요. 나중에 꼭 면을 잡고 싶다 할 때는 제로.
그 다음 면을 안 잡고 싶어 했을 때는 요 선을 잡아주시면 되고, 요 면을 잡으면 면에서부터 얼마 20mm가 바로 자동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그 20mm는 제로로 하게 되면 다시 얘가 백으로 들어가서 요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장면을 여기다 잡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글자 입력이 돼요. 글자 입력을 보면 시작, 기계 디자인.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항상 여기 파트 디자인이 있어요. 글자 입력하는 거는 도면입니다. 도면이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도면 클릭. 자,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비시트 얘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 입력하는 차원으로 하기 눌러주시고, 자, 그럼 T, 여기 보면 텍스트 T라고 하는 게 얘가 글자를 입력하는 텍스트. 찾았습니까? 클릭 T. 자, 그리고 글자를 입력할 마우스 왼쪽을 눌러갖고 이렇게 사각형을 크게 길게 이렇게 만드세요. 크게. 그러면 텍스트 편집기가 이렇게 뜹니다. 자,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두 개를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죠? 뭘 바꿉니까? 3.5 크기하고 책. 그죠? 자, 크기 3.5는 너무 적어서 안 보인다고 그랬죠? 10으로 바꿔줘야 돼요. 3.5를 10으로 바꿔주시고, 자, 밑에 옆에 있는 홍채라고 되어 있는데, 홍채는 3차원에서는 에러가 나옵니다. 자, 이 채가 아닙니다. 자, 얘로 들어가셔갖고, 제일 스크롤바 얘를 제일 아래로 뽑아내시면은, 예타. 컴퓨터가 사양의 글꼴에 따라가고, 예타가 제일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요 정도 밑에서 7, 8번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컴퓨터의 글꼴에 사양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타를 그 다음에 10 크기로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06이니까 6번이니까 저는 06을 해요. 여러분들 입력하고 싶은 숫자를 입력을 하고, 글씨를 입력하고, 그러고 나서 얘를 키워보세요. 화면을 키우시면은 06이 북글씨체 모양으로 크게 두껍게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만약에 얘가 얇은 채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3차원 가면 에러가 납니다. 크게 하시고 두껍게 되시나 크게 확인해 보세요. 크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두꺼운지 아닌지. 자, 그럼 이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했죠? 자, 얘를 파일에 들어가셔갖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저장할 때는 항상 바탕화면에 저장을 눌러서 꼭 이렇게. 그래야 찾기가 쉽습니다. 바탕화면. 아무데나 뭐 문서나 이상한 데다 저장하시면 나중에 내가 어디에 저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장했을 때는 무조건 저장을 누르시면 안 돼요. 꼭 내가 어느 위치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바꾸셔야 돼요. 바탕화면 가지고 파일 이름은 저는 그냥 쉽게 111이라고 할게요. 지금 111이라고. 파일의 형식은 이게 중요합니다. DXF로 바꾸죠. 파일의 형식은 DXF. 자, 그러고 나서 저장. 자, 방금 저장한 걸 그대로 불러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열기. 자, 열기 하세요. 그 위치 똑같이 들어가서 열기.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가셔가지고 방금 저장한 거 그대로 불러옵니다. 저는 111DX예요. 여러분들은 뭘 저장했는지 걔를 열기에서 불러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요 기본뷰가 있어야 돼요. 트리의 왼쪽에 기본뷰. 자, 왼쪽 기본뷰 있습니까? 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 왼쪽에 있는 기본뷰를 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꼭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복사하고 얘 X에서 날리시면 안 되는데 X 하면 복사하는 것도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화면을 살짝 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 도면 있죠. 자, 그랬던 거 여기. 자, 메인 도면을 끄집어내시고 아까 우리가 면이죠. 트리의 면. 얘를 클릭해서 얘를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아까 복사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붙여넣기. 그러면은 기본뷰가 면 1m 이렇게 들어가요. 면 1m에 기본뷰가 있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문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까지. 난 뭐 문제가 있다. 없습니까? 자,
자, 그럼 이제 기본표를 편집해야 돼. 여러분들 보면 3차원에서 여기서 편집하려고 하시는데 항상 작업은 3차원이 아닙니다. 2차원입니다. 작업은 2차원에서 하고 3차원에 가서 여러분이 형상을 만듭니다. 자, 작업은 2차원. 기본 뷰로 따로 들어가서. 자, 그럼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랬죠?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오른쪽 저 위에 있다. 노란색 아이콘을 눌러야지. 여기 저 위에 여기에 숨이. 자, 마우스를 갖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여기 빨간색이. 빨간 선을 잡고 끄어야지 가운데로 쭉 와서 다시 또 노란색 아이콘. 자, 글씨 공유는 엄청 크고 도면은 엄청 적어요. 자, 얘를 적게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까? 끌고 왔죠? 자, 끌고 왔으면 이제는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건 무슨 아이콘이죠? 축척. 지금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빨간색이 아니신 분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빨간색을 만드셔야 됩니다. 얘 기본표를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서 얘를 빨간색으로 만드시고 나서 축척이라는 아이콘. 여기 아까 우리가 여기 뒤쪽 밑에서 두 번째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축척. 오른쪽에서 두 번째 축척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축척. 얘가 축척. 크고 중기. 자, 그러면 중복 모드를 제거해야 된다. 얘 중복 모드는 글자를 말 그대로 중복. 얘 나와놓고 또 하나 중복 되게 만드는 거예요. 중복 모드는 필요 없어요. 얘를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글자 내에 위에 가운데 기준점 아무 데나 얘기를 툭 찍어주세요. 툭 찍어주고 이제 마우스 움직이면은 이렇게 글자가 커졌다 적어졌다 커졌다 적어졌다. 그럼 제일 적게 만드세요. 제일 적게 만드시고 다시 또 원점으로 갖다 놓으시고 다시 또 노란색 아이콘 눌러서 크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작업을 더 해줘야 돼요. 그죠? 다시 빨간색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축적 명령 주시고 가운데 이미지 좀 찍어주시고 자, 글씨를 적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위치를 맞춰놓고 3차원 가서 포켓 대충 크기가 되도록이면 물체에 들어가 조그만하게 하면은 잘 안 보여요. 얘는 좀 크게 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3차원 가서 포켓 하세요. 다 되신 분은 3차원 가서 포켓. 자, 포켓의 방향은 반대로 항상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이제 이쪽으로 포켓이 되면 에러죠. 그죠? 자, 그래서 딜렉션, 요 방향으로 해갖고 2mm 정도 해서 요 마우스로 요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찍어보세요. 어느 쪽, 이쪽이 방향이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 찍어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거 바깥으로 나간다. 그럼 이건 아니죠. 호응은 나간다. 물체 쪽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2mm 해서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위로 갔네요. 그죠? 위치가. 그러면 다시 메인 기본뷰로 가서 얘를 좀 끄집어 밑으로 내려야 돼요. 너무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밑으로 끄집어내고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거꾸로죠. 거꾸로 뒤집으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노란색 아이콘을 눌러야지 글씨가 나온다고 했죠. 노란색 아이콘을 눌러야지. 추측에서 자, 위에 있잖아. 예. 그렇게 해서 빨간색을 잡고 가운데까지 째려보고 노란색을 눌러. 예. 자, 축적. 가운데 이미지 좀 찍어줘야지. 기준점, 글씨 가운데. 기준점이 없으면 얘가 커지고 적어지지 않죠. 기준점을 찍어줘야 돼. 자, 최대한 적게 하고 또 가운데 위치로 이 중공보도 제거를 안 했네요. 중공보도 제거를 안 했으니까 얘가 있고 계속 글씨가 이중 삼중으로 나와. 중공보도 제거를 해주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시고. 네, 여기 중점 명령 중공보도 제거해 주시고. 가운데 이미지 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동. 빨간 선을 잡고 이동. 그렇죠. 다시 노란색 아이콘 눌러서 크게. 조금만 한 번만 더 주면 돼요. 여기는 3점 가서 포켓 하세요. 다 위치가 크게 얻었는데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집는 거는 간단하니까 일단은 하세요.
하고 나서 뒤집는 거는 간단히 뒤집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 6이 잘못됐잖아요. 다시 빼가서 이전으로. 전체를 선택하셔야지 지금 부분적으로 선택했다. 선택할 때는 바깥에서 크게 선택 마우스로 갖고 선택하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로 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면은 얘만 움직이죠. 얘는 안 움직이잖아. 마우스로 갖고 전체를 선택을 다 하셔야죠. 자, 그러고 나서 움직이셔야죠. 선을 잡고 움직이죠. 선. 빨간 선을 잡으셔야죠. 움직일 때는 빨간 선. 자, 일단 너무 크잖아요. 6이. 네, 밖으로 내는. 자, 그리고 줄이셔야죠. 밖에 빼. 축적. 안에서 축적해도 아니, 안에서 축적하고 바깥에 똑같죠. 예. 가운데 이미 좀 아무데나 툭 찍어주시고, 예. 크기를 내가 여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적당한 크기로 위치고, 그리고 나서 빨간 선을 잡고 이동하시고. 빨간 선, 지금 빨간 선이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냥 그 선을 잡고 이동하시면 되죠. 조금 더 줄이려면 더 좀 한 번 더 해. 명령을 더 주시죠. 축적 명령을 주시죠. 마우스 움직이세요. 움직이고 크게 하면 마우스를 착착착 움직이고 있어요. 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니 좀 더 많이 움직이셔야지. 조금만 움직이니까 그렇지. 자, 한번 적어지면 잘 안 커져요. 다시 커지려고 그러면은 요 숫자 값을 요걸로 숫자 값으로 바꿔야 돼요. 1이 지금 글씨 크기예요. 일이 지금 글씨 크기예요. 그럼 지금보다 1을 하면 2배 커지는 거고 10을 하면 10배 커지는 거고 1을 하면 지금보다 2배 커지는 거죠. 10을 하면 10배 커지는 거고 3을 하면 3배 커지는 거고 기준점은 꼭 찍어주셔야 된다고 했죠. 기준점 안 찍어주면 작업이 안 된다고 했죠. 자, 3차 다 됐으면 3차원 가서 포켓을 일단 하셔야죠. 포켓을 해서 방향을 보셔야죠. 포켓. 일단 포켓을 하세요. 위치 바꾸는 건 쉬운 거예요.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mm, 포켓은 항상 2mm만 해주시고 모양 슬쩍 안 되면 2mm만 해주시면 되죠. 방향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2mm 맞으면은 오케이 하십니다. 네? 방향이 틀리면 에러가 나오죠. 자, 포켓에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틀에 가서. 아니죠. 새로 만드는 그거는 포켓이고, 지금 내가 포켓의 방향을, 기본부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기본부를 다시 캔슬해 주시고. 도면을 크게 하죠. 지금 도면이 반쪽만 보이잖아요. 크게. 도면 크게 해서, 자, 기본부를 아무 클릭해서 들어가서. 기본부.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 자, 3차원 가시고. 지금 기본부가 안 보이잖아요. 자, 왜 안 보여요? 이거 보세요. 이 점선이지. 지금 본인이 기본비를 숨겨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으로 보이게 하셔야 돼요. 숨기니까 안 보여요. 자, 다시 기본비로 들어가서 2차원. 네, 다시 2차원 들어가세요. 아니, 그럼 이걸 여기. 좀 밑으로 어떻게 그거 잡고서 선택할 때 이렇게 기본비로 들어가시죠. 전체 아니 밖에서부터 선택을 하세요. 그럼 여기 선택되지만 그것만 안 잡고 되면 선택해요. 원본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네. 패드가 아니죠. 글자는 포켓이고 포켓. 지금 패드 누르셨죠. 여기 방금 포켓. 그거로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어느 방향이지? 그쪽 방향으로 가면 그 선택을 해가지고서 포켓의 방향이. 저기 나가보세요. 그 3D로 3차원으로 나가서. 예. 딜렉션이 방향의 반대라고 했죠. 예. 딜렉션. 그러니까 딜렉션이 방향이잖아요. 영어로.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보면은 거꾸로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글자가 아니 파진한데 지금 거꾸로예요. 이거 거꾸로죠. 예. 자, 거꾸로 되신 분들은 다시 원 위치로 이거는 1초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아,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러면 다시 기본부로 들어가십니다. 자, 기본부를 따로 클릭하세요. 자, 그럼 다시 2차원 들어왔죠. 자, 글씨를 선택해 줍니다. 글씨 선택할 때는 항상 바깥에서부터 크게 와갖고요. 크게 이렇게 해야지.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그러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저 마우스를 아까 잡아 끌면은 이 물체를 이쪽으로 복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에서 작업을 하시면은 에러가 납니다. 요 물체가 하나 더 붙어요. 나중에 3차원 가면은 이상한 게 옆에 혹이 크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옆에 자기가 끌 때 마우스를 여기서부터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끌 때는 허공에서부터 끌어요. 자, 공육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육을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공육을 선택을 하시고, 자, 뒤집는 거는 뭐냐? 아까 우리가 축적이라는 아이콘 쓰는 거 있죠? 여기 그래서 두 번째 대칭이 있어요. 대칭이 뒤집는다는 소리. 대칭. 이 대칭. 자, 대칭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Y축을 뒤쪽으로 클릭해주면 얘가 뒤집어져요. 얘가 공유 아까 6이 싹 뒤집어졌어요. 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2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3차원 가서 보시면, 자, 3차원 가서 보시면 공육이 제대로 이렇게 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펴졌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도면은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도면 그렸어요. 요거 두 번째 도면은, 자, 두 번째 도면 요거 그려서 얘가 지금 조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제일 먼저 가운데 요 동을 그릴게요. 그죠? 가운데 동을 여기 원점 여기다, 여기 원점이 여기죠. 여기 서로 만나는 게 여기에요. 그럼 가운데로 원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뒤에 있는 원행 바퀴 큰 걸 그리고 세 번째 앞에 있는 요 형상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 손잡이를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전체 물체를 보면 이걸 한꺼번에 모든 걸 그릴 수가 없어요. 저걸 불가능합니다. 그죠? 항상 부품을 하나 이렇게 전차적으로 그려서 나가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YZ를 잡고, 이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그죠? YZ를 잡고 스케치. 자, 그럼 첫 번째 부품이 보이죠? 일단 첫 번째 부품이 보이니까 두 번째 부품을 그리려고 그러면 얘가 조금 안 보이게 하고 나중에 불러내면 편리해요. 그럼 첫 번째 부품은 파트 바디가 첫 번째 부품이고, 아, 부품을 안 만들었는데 다시 3차원 가서, 자, 두 번째 부품을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 부품이 파트 바디고 두 번째 부품은, 자, 어디에서 만드느냐? 삽입 본체 하게 되면 두 번째 파트를 만든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본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본문 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부품이라는 소리죠. 자, 본문 2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한다는 거죠. YJ 잡고 스케치. 자, YJ 잡으시고 스케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부품은 이제 살짝 숨겨요. 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불러내기만. 지금 작업할 때는 두 번째 부품을 그리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부품은 이 파트가 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갖고 숨기기. 그러면 이제 얘가 싹 없어지죠. 그럼 나중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표시하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리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는 살짝 숨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품을 우리가 원을 그립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름이 5짜리 원이었죠. 원 명령을 주시고, 전 가운데다가 지름이 5짜리, 자, 5mm짜리 원을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녹색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자, 5mm짜리 녹색이 나옵니다. 자, 3장 가서 패드. 자, 3장 가서 패드인데 여기 도면 보시면은 아까 요 전체 길이죠. 5mm를 그려갖고 요 전체 길이 아까 B가 얼마였죠? B가 아까 우리 수치 구할 때 여기에 B가 11이죠. 11. 그죠? B가 11이었어요. 11이니까는, 자, 저 패드를 얼마 하면 됩니까? 5.5. 5.5mm 체크죠. 항상 다음만 해서 미러 체크하라고 했죠. 5.5 하시고 미러 체크해서 이렇게 5.5 미러 체크했어요.
넣으시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두 번째 부품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금 연결 원점 연결이 됐죠, 그죠? 아니 뭐 아니. 자, 지름이 10mm였죠? 지금 3천 들어가세요. 예, 지금. 자, 이거 첫 번째 부품이잖아요. 두 번째 부품은 만들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부품은. 자, 그리고 항상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은 이 힘들어져요. 작업하기. 아니, 마이너스에서 없어버려요. 아니. 스케치는 있어야죠. 스케치. 제일 중요한 건 스케치인데, 스케치는 보여야죠. 이거가 필요 없다는 거.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건 안 보이게. 마이너스 누르세요. 자, 다시 눌러보세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들어가고, 다시. 예. 패드, 스케치, 이것만 보이게 되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포켓, 밑에 스케치 보여야죠. 그 다음, 밑에 패드도 스케치 안 보이잖아요. 항상 요것만 필요하고, 나머지 이거 눌러보세요. 여기 엄청 많아요. 여기 또 눌러보세요. 이거는 눌러보세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는 그냥 요것만 이렇게 가지시면. 이게 1번 부품이에요. 이 클릭해보세요. 파트가. 이게 1번 부품이라는 거예요. 2번 부품은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삽입, 본체. 여기는 본문이, 요거는 본문이. 자, 그러고 나서, 자, 지금 보세요. 보시면 도면이 에러가 있죠, 에러. 지금 틀리잖아. 이거하고 지금 틀리죠. 뭐가 붙었잖아. 그럼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복사할 때, 뭐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잘못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혹이 옆에 붙는다고 했죠. 글씨를 선택을 할 때, 여기 글씨를 선택할 때, 여기서부터 선택을 해야 돼. 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얘를 복사해서 이쪽에 갖다 붙여라 하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혹이 붙어가지고 에러죠. 이 그 혹이 뭐냐면 이 패드 사기. 얘를 지워야 돼요. 네, 델리트해서 지우시고. 자, 이 상태가 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 2 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YZ에 들어가야죠. YZ,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얘를 숨기라고 했죠. 첫 번째. 숨기고. 자, 그 다음에 이 도면 요 공 그리는 거죠. 여기 5짜리 그려가지고. 지금 헤드 5.5mm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항상 도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 보셔야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도면에, 저렇게 도면을 보고 따라가는. 자, 지금 가운데 있는 요 봉 그린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뒤에 요 큰 원통 있죠. 그죠? 요거 그릴게요. 오른쪽이 요거요. 자,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쪽 뒷면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큰 원통을 그려갖고 뒤에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돌리셔갖고 요면 잡으시고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원을 그립니다. 자, 원. 자, 가운데 원점 찍어주시고. 자, 여기 도면에 보시면은 지름이 여기 얼마나 되냐면 13mm네요. 지름이 13mm. 자, 13mm짜리 지름을 그리시죠. 자, 13mm가 녹색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치수를 줬는데 녹색이 아니라 원점을 잘못 찍은 거예요.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자, 그래서 13mm가 되시고 3차원. 자, 3차원 가서 헤드. 자, 패드가 뒤에 도면을 보시면은, 자, 여기 도면을 보세요. 요 뒤쪽으로 패드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쪽으로 패드를 도면을 한번 보세요.
요 디스 패드 이쪽으로 얼마 가야 됩니까? 3mm죠.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 치수가 없어요. 왜 3mm인지 이 도면을 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왜 얘가 3mm인지. 다른 분들은 3mm인지 이해가 돼요? 요 폭이 3mm라는 거죠. 얘가 3mm. 그죠? 얘가 3mm. 전체가 20이잖아요. 얘가 5죠. 얘가 아까 1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4가 넘는 거죠. 이렇게 치수가 안 적혀 있어도 그 도면을 보면 자동으로 치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3mm 도면에 가지고 갖고 얘가 3mm. 자, 3mm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4mm가 돼요.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3mm. 자, 됐습니까?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앞면을 잡고 여기서 이제 길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앞면을 보죠. 자, 여기 앞면 잡으시고 스케치. 앞면 잡고 여기 스케치. 자, 스케치 들어가서 자, 이 도면을 보시면은 얘를 그리는 거거든요. 얘. 그죠? 자, 얘를 그리는 거는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얘를 그려서 패드 하면 되죠. 패드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5라고 나와 있죠. 5mm라고 패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그려서 5mm 패드. 자, 그럼 얘는 프로파일을 갖고 자, 그리면 되는데요. 자,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을 갖고 여기 X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X축 여기서부터 가운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뱀사지를 조금 내려가고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고 반대편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좀 벌어지고 자 X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는 반달 모양이에요. 반달은 뭐 어떻게 그린다고 했습니까? 많이 그려봤죠. 여기는 반달을 그려줘야 돼요. 자 반달은 어떻게 합니까? 스케치 도구에 뭘 이용한다고 그랬죠? 접점호라고 그러죠. 접점호를 눌러주면 반달 모양이 나옵니다. 스케치 도구에 접점, 여기 접점호라고 나오죠. 클릭해주면 아까 직선이 반달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와요. 요런 모양. 자, 캔슬하고 원본으로 가세요. 항상 원본으로. 자, 지금 빨간색은 잘못됐다는 소리죠. 빼. 어디 갔어? 화살표. 빨간색이 안 되겠다. 자, 여기가 지금 그 3차원이죠. 3차원 좀 똑바로 해주셔야죠. 도면은 지금. 자, 뒷면 안 그리셨잖아요. 뒷면 그리세요. 뒷면 잡고 스케치. 뒷면 잡으셔야죠. 뒷면. 뒷면 잡고 스케치. 자, 그 다음에 반지름 뭐 얼마라고 했죠? 아까 지름 14mm. 지름 14mm. 그럼 패드, 3차원 가서 패드. 이거 왜 에러가 나오지? 다시 캔슬. 그래서 하시고 여기 위에도 한번 봤거든요. 예? 여기 위에. 아니 왜 일본으로 들어갔죠? 궁금해서 아까 여기를 들어갔는데 봤는데 한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으로 얘를 그렇게 들어가면은 일본으로 작업을 옮기는 거죠. 지금 2번을 작업하고 있는데 얘를 클릭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2번으로 하다가 1번 부품을 다시 이 사람이 작업을 하는구나. 1번으로 올라가. 지금 그리면은 1번에 계속 그려지는 거죠. 자, 다시 캔슬하세요. 이 지우세요. 지우. 아니, 백.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전으로.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자, 도면 좀 조그만하게 해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보이고.
자, 여기 있는 패드가 본문 위에 패드가 여기 클릭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고, 자, 얘죠, 얘. 네. 자, 캔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숨기세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네. 1번 부품 숨겨야죠. 예, 숨기시고. 자, 얘를 본문 2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보세요. 정의해보세요. 이제 2번을 작업한다는 거. 자, 이제 작업하세요. 뒷면 잡고 스케치. 여기 지금 2번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1번에 가서 클릭을 해버리면은 1번으로 내가 작업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2번 끝날 때까지는 1번을 가면 안 되죠. 기계는 단순한 거예요. 사람이 기계는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본인이 2번을 작업한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1번에 가서 작업을 해버리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1번, 지금 2번 작업을 계속 했어요. 지금 2번 작업을 하고 있는 뒷면 잡고 스케치. 자, 다른 건 다 됐습니다. 이 반을 뿌리는 게 좀 스케치 도구요. 스케치 도구. 스케치 도구에 있는 접점. 자, 프로파일 다 처음부터 그러시. 프로파일. 여기서부터 연결을. 네, 처음부터 다시 그러시갖고 여기 스케치 도구의 접점호를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 다 됐습니다. 네, 다 되셨고. 교수님 나와가지고 여기부터 뒷면 잡고 스케치 들어가셔야 돼요. 뒷면. 예. 돌리셔야지. 돌려요. 예. 뒷면을 잡으세요. 네, 뒷면 잡고 스케치. 스케치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 5mm, 10mm인 거죠? 14mm죠. 14mm. 작은 게요. 작은 건 5mm. 네, 작은 건 5mm고 예. 큰 거는 14mm. 예. 여기서 그래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면 잡고 3mm. 저걸 그리는 거죠. 요거 이제 패드 4mm 하셨죠? 네. 3mm. 그 다음에 이제 앞면 잡고 저렇게 3mm.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돌려갖고 앞면 잡고. 여기요. 예, 그면 잡고 스케치. 14mm 하고서 이건 14mm 주셔야죠. 지금은 14mm. 예. 아니, 반지름 아니 제약 조건이죠. 클릭하고 제약 조건. 접점 뭔가요? 예, 접점. 예, 그러니까 14mm. 나오죠. 이제 이것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몇 mm가? 패드 4mm. 4mm. 자, 그 다음에 앞면 잡고 스케치 들어가서 저 칠판에 있는 저걸 그리는 앞면 잡고 정면 스케치. 잡고 그다음 접점을 눌러서 반달 모양 그렇지. 아니 거기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옆에 찍어주세요. 예. 꼭 거기 찍으시면 문제가 돼요. 아,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그리시는데 원래 사이즈가 좀 틀렸어요. 그러네. 아니 일단 그리세요. 그럼 바꿀 수 있으니까. 예. 접점으로 해서 반달 모양 바꾸시고. 네, 반달 모양. 자, 일단 됐습니다. 예, 첫 번째 스케치 여기 들어가 보세요. 지름을 얼마 하셨는지. 지름 자체가 안 줬잖아요. 지름이 얼마죠? 5mm예요. 반지름이 5mm. 아니, 치수를 그렇게 주는 거 아니죠. 이걸로 10mm. 5mm죠, 치수. 5mm. 예, 3차원 하시고. 예, 오케이 되셨고요. 캔슬. 여기 스케치 들어가시고. 예. 원본 스케치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자, 지금 보시면은, 에러가 있으신 분이 있고, 에러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자, 여기 연결 표시 있죠. 요 원에서 직선이 될 때 연결 표시하는, 이게 연결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스무스하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 이꼴 표시. 녹색의 이꼴 표시가 있는 거는 스무스하게 연결된 거고, 이쪽은 이꼴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없죠. 네. 근데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은 여기가 스무스하게 지금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찍고. 돼 있으신 분은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꼴 표시가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옵션 아이콘 들어가서 접점을 클릭을. 돼 있으신 분은 접점이 자동으로 클릭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접점이 이퀄 표시에 요 표시가 양쪽 두 개가 얘는 연결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됐다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녹색이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 원이 지금 보면 옆으로 삐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똑바로 해줘야 되죠. 자, 얘 찍고 얘 찍고 대칭. 얘는 좌우 대칭되어야 된다. 마지막에 어떤 찍어줘야 됩니까? Y축이죠. Y를 기준으로 해갖고 얘는 마지막에 Y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자, 옵션 아이콘을 눌러서 대칭. 자, 밑에 경사선 두 개 얘도 똑같이 대칭. 자, 마지막에 Y축을 찍으면 항상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Y축을 찍어줘야 됩니다. 자, 대칭. 자, 밑에 얘도 똑같이 요 수직선도 마지막에 Y축을 찍어주시고 대칭. 자, 그러고 나서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를 줄 겁니다. 자, 도면에 치수가 보면 반지름은 얘는 R6으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반지름이 R6. 자, R6mm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폭이 8mm네요. 얘는 8mm 주시고. 얘는 8mm 주시고. 그 다음에 얘 높이는 10mm. 얘는 10mm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여기까지. 얘는 얼마냐면 30.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 길이 줘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줬습니까? 여기 10, 여기 8, 그 다음 X, 제일 밑에서부터 X축까지는 30. 자, 마지막에 이제 길이 하나씩. 여기, 요 길이 지금 보시면은 요 길이를 줘야 돼요. 요 수직 길이. 그죠? 요 길이를 줘야 돼요. 이건 어떻게 주느냐. 얘를 찍어주시고, 여기 위에 마지막 끝점, 점을 찍어줘야 돼요. 점을. 선을 찍어주면은 경사직의 수직이 나와. 점을 찍어줘야지 또 수직 길이가 나와. 이렇게 해서, 요 높이가 5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15가 나와요. 15.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녹색이 나와요. 저기 대칭이 안 됩니다. 자, 항상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그 다음에 어디를 찍으라고 그랬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마지막에 기준축을 꼭 찍어줘요. Y축. 세 번을 해주세요. 세 번. 경사선, 그 다음에 밑에 수직선. 세 번을 반복해 주시죠. 자, 한 번만 배워볼까요? 아니, X축이 보이잖아요. 쉬운 거 X축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막 점을 찍으시면 돼요. 아니, 그 치수는 없죠. 그 치수가 어디 없는데.
대칭을 안 해주시니까 치수 놓기가 힘드시죠. 좌우 대칭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칭을 안 하고 치수부터 들어가니까는 치수가 막 이상하게 들어가요. 좌우 대칭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좌우 대칭 3번을 해주시라고. 아니 한 번 하나씩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해서 3번을 반복해서 해주세요. 제일 위에 수직선 했고 밑에 수직선, 그 다음에 가운데 경사선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치수를 넣어야지. 치수가 예쁘게 잡혀요. 위에 치수는 지우셔야 되는데 위에 치수가 있으면 빼라만. 그 다음에 15 하고 끝점. 그렇죠. 점을 딱 찍어주시고. 밑에 8mm가 안 들어가. 밑에가 15가 아니죠. 10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3차원 가서 보시면은 얘가 앞으로 패드죠. 자, 패드가 얼마입니까? 5mm죠. 5mm. 또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 5mm 되죠. 자, 그래서 4차원 가셔가지고 패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으로 5mm 해서 요런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죠. 여기 보면 손잡이가 다 밑에 달려 있었죠. 요면 잡아주시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요면 잡아주시고 스케치. 근데 오케이 하는 게 안 나오는데요. 패드에서. 본인이 에러라는 소리. 항상 안 되면은 이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전으로. 자, 지금 3차원에서 도면을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도면을 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전으로 돌아가세요. 이전 스케치. 이전 스케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전 스케치. 이게 이전 스케치. 이게 원본,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원본이에요. 이전 스케치 돌아가시래도. 아니, 찍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래도. 더블 클릭해서. 항상 이전으로 돌아가세요. 이전. 안 될 때는 이전 작업. 여기가 원본이잖아요. 여기를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3차원 가서 만져서 이걸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3차원 가서 도면을 절대 만지지 말라는데 만지니까는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쭉 가야 되는데 스톱을 자기도 모르게 스톱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밀리죠? 5mm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아까 앞면 잡고 스케치를 가서 여기다가 다시 이제 손잡이 만들 겁니다. 자, 손잡이, 자, 원 그려주시고, 여기 Y선상에서 그려야 됩니다. Y선상에서. 자, Y선상에서 이렇게 해서 원을 적당하게 그려주시고, 자, 이 도면을 보시면은 지금 얘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 있는 원 여기 그려줍니다. 밑에서 4mm고, 얘 손잡이는 지름은 5mm. 그죠? 밑에서 떨어진 게 4mm고, 여기는 5mm짜리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밑에서 여기 원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4mm 주시고, 자, 4mm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지름은 5mm가, 원의 지름은 5mm. 자, 그래서 녹색이 다 되신 분은 3차원 가셔갖고, 패드. 자, 패드가 얼마나 그러면은, 도면에 보시면 10mm 하라고 되어 있네요. 10mm.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툭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양이 거의 다 완성이 다 됐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mm 패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라운딩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 100% 완성된 건 아니고 항상 메인 도면을 보세요.
자, 메인 화면을 보면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2라고 했어요. R2. 그러면은 도시가 되고, 도시됐다 여기에 표시는 돼 있어. 라운딩. 지시가 없어. 얼마 하라고. 수치가 없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라운딩 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운딩이 들어가 있죠. 여기 제일 밑에 두 군데 라운딩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근데 라운딩 했다는 게 도면은 나와 있는데 지시가 없어요. 얼마 하라고. 그러면은 요 말을 따라준다는 거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2다. 여기 밑에 끝에 두개 여기는 R2라. 자, 여기 돌려갖고 여기 밑에 하고 여기 밑에 여기는 R2로 라운딩은 R2라. 여기 그죠? 엣지 필렛이 라운딩. 자, 라운딩 명령 주시고 2mm R2로 2mm에서 요렇게 2mm로 이렇게. 자, 그럼 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부품을 보이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보이게. 그럼 첫 번째 부품이 이렇게 해서 여기 헤드에서 보세요. 헤드에서 보시면 두 개가 조립이 잘 되어 있는지 뭔가 문제는 없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 0.5mm, 0.5mm가 여기가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붙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잘못 그렸다. 그럼 이쪽에 가서 3D 프린팅하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얘가 안 돌아가겠죠. 지금 문제는 얘가 돌려야 되는데, 얘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야 된다. 자, 돌려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뭐가 잘못된 거죠? 어디가 헤드 1번 부품이 잘못된 건지 2번 부품. 자, 이 1번 부품에서부터 여기 패드가 제일 첫 번째 2번 부품이 얘죠. 자, 2번 부품 얘 패드 해보세요. 얼마 했어요? 5.5mm 체크 맞고, 그 다음에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요 패드 해보세요. 더블 클릭해보세요. 자, 몇 mm죠? 4mm 맞고, 그 다음에 요 패드 해보세요. 이 패드. 이 밑에 거, 그 다음 패드 해보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2.5. 2.5? 왜 2.5에 미러 체크요? 그 여기에서 5mm 오는 거죠. 미러 체크가 아니죠, 이거는. 아, 요 면을 잡고 여기서 5mm를 오는 건데 2.5mm 뒤로 가버렸으니까 여기가 5mm고 미러 체크가 아니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다른 분 다 되셨나요? 자, 이제 다 되셨으면은 이제 얘를 출력하는 거, 자, 보세요. 자, 기능사 시험 볼 때는 4가지 파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감독에 시험 볼 때는 4가지 파일을 제출합니다. 제일 처음은 이제 얘 원본 파일. 자, 원본은 파일에 가서 저장. 자, 그럼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06으로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6. 그날 백넘버로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뭐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날 받은 백넘버 번호로 저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 그러면 이제 하나 저장됐어요. 바탕화면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STL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큐빅커피에서 불러내가지고 2층에 가서 프린트할 파일이죠. STL로 저장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시고. 자, 그대로 파일 이름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손대지 마시고 파일의 형식만 STL로 바꿔줘야지. 이거는 큐빅커피에서 불러올 거잖아요. 이거 이제 두 번째 파일. 저장. 그럼 2개 저장했죠? 자, 마지막 3개. 또 파일에 가서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 이제는 파일 이름은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고 STP라고 저장해요. STP. 자, STP가 여기 밑에서 몇 번째입니까? 위에서 5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STP는 왜 하느냐? 감독이 이 STP를 보고 채점을 합니다. STP 파일입니다. 그래서 STP 파일로 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니까 1초면 하는 거니까 STP로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 3개 됐죠? 자,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가서 볼까요? 3가지가 파일이 나와요. 자, 제일 처음에 파트가 원본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STL 파일. 그 다음에 STP. 마지막 하나 파일은 뭡니까? 자, 큐빅크레이트에서
이 STL을 퐁당해갖고 G코드로 전환해갖고 2층 가서 우리가 돌리는 거 있죠. 그 파일이 마지막 G코드 파일. 그러니까 4개. 그래서 감독한테 요 4가지 파일. 이 STL을 여기다가 끌고 와서 퐁당해 주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G코드 저장 나오죠. 그 파일을 마지막에 저장을 하셔갖고 파일이 총 4개를 제출해야지 합격입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2시간 이내에 얘가 부품이 돌아가면은 합격. 만약에 부품이 안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불합격. 형상이 찌그러졌다든지 아니면 불합격.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 이걸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똑같이 하고 신기부서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신 거 있죠? 그거 여기다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하시려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자, 2층 올라가서 되시는 분이 올라가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검은색이 나오는 게 보면은